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18년 10월 13일 학과특제 법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일러 문제에서 난로네요. 그죠? 난로 같은 경우는 요 가로 안에 몇 메타가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몇 메타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0.6메타가 들어가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아, 0.6이다. 0.6이다. 라는 거. 0.6. 이거 아까 이전 시간에도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난로에 대한 문제니까요. 두 번째 답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2번으로. 자, 특수가연물 기준 수량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넝사볕이라고 했을 때 1000kg다 라는 걸 알고 면화가 몇 킬로예요? 200이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 제대로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특수가연물에 대한 건 우리가 워낙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하실 것 같고요. 3번 너무 쉬운 문제죠. 강제처분 옳지 않은 거. 자, 누구예요? 강제처분은 맞나요? 그럼 여기 갔을 때 행안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행안부 장관 정답.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가진 자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맞습니까? 네, 강제처분권자 해서 가져가 주시면 되고, 화재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옳은 것은 이 누구야, 여러분들? 관서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청본서로 바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된다. 청본서. 5번. 화재 예방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소방관서장은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또는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날로부터 게시판에 며칠? 14일. 그죠? 간단하네요. 이런 문제는. 그죠? 14일 동안 사실을 공고하죠. 근데 이제 게시판이 공고일이 끝나면 그로부터 이제 7일 동안 추가로 보관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6번 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을 옳게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산불 지원, 제설, 집회공연, 근접대기 지원, 피해복구 지원. 이게 특이하게 가나다라가 다 지원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멘트로. 그리고 나머지 얘가 다 뭐예요? 생활안전활동이죠.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그죠? 가나다라, 마바사.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2개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7번 우선 통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 여러분들 이전에 풀었던 문제죠. 안 되고 훈련이나 출동 필요할 때 그죠? 사이렌 5년에 5천 방해한 사람. 자, 이거 어디라고? 도로교통법이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풀었던 학과 특채 문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요. 8번 전체를 다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 누구야,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 구조물 살린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이거 뭐야, 여러분들? 소방 대상물. 그치? 뭐뭐뭐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 이웃 지역이다.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이다. 얘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관계 지역이죠. 그쵸? 누구예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계인.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 누굽니까? 부서장, 본부장, 소방대.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 대장. 그죠? 가나다라, 마바 해가지고 쭉 들어가 있었죠. 총 6개였죠. 그죠? 총 6개로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셨을 때 몇 번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4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을 가로막는다거나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한다거나. 그쵸? 부설주차장은 괜찮다. 부설주차장은 제외.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부설주차장의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는 행위는 방해행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10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 소방관서장은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예방 강화지구안의 관련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을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리고 쌓는 높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10m 이하가 되도록 하죠. 50에 200. 살수나 또는 이제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면 15죠. 그죠? 200에 300. 그리고 청장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결정? 60일. 그죠? 그리고 10일 이내 통지하고 돈 주는 건 며칠? 30일. 어우, 이거 전체를 다 물어봤네요. 그죠? 기본법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숫자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엔 기본법에 있었다고요. 요 내용도 그렇고 요 내용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다 예방법으로 옮겨졌으니까요. 그때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훈련 교육에 대한 거 우리가 12일 해가지고 쭉쭉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이거? 4번이죠, 그죠? 4번으로 가져가 주시고. 11번. 화재 안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개인 주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할 때,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한다. 그죠? 두 번째. 여러분들 이게 옛날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는 게 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법상에 없어요. 현재는 그냥 우리 어떻게 전산에 알려주면 된다 그랬죠. 전산에 우리가 7일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고 그때 당시엔 이렇게 그냥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소방관서장은 주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고 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관적인 게 안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야 돼요? 객관적이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약간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객관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 뭐를 만든다? 화재안전조사위원회라는 걸 구성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12번.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중 화재 위험작업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 종류와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가스가 나오는 곳에는 소화기. 그리고 여기 가보면 간이소화장치나 비상경보장치, 자, 이런 거 다 바닥면적 150 지무 다 있죠. 근데 우리가 간이소화장치는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갔을 때 4층 이상의 층이거나 또는 지하층 무창층일 때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설치해요? 그렇지. 600 이상일 때 설치한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연면적 기준으로는 얼마고요? 3000이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다음.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항공기 경납고 설치하죠. 그죠? 근데 2번에 가보면 연면적이 이 주차 타워는 600이 아니고 얼마라 그랬어요? 800이라 그랬죠. 그죠? 80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요. 다음 14번입니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법이 특수한 거 중앙이죠. 공사하자 10만 제곱 이상 다 지금 갔을 때 들어가 있는데 4번에 가보면 본서가 심의에 붙이는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본서가 심의에 붙이는 사항이 아니고 어디다? 누구다? 청장.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 넣어놨습니다. 한 번씩 더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제가 전체 다 넣어놨어요. 이게 청장이에요. 청장. 다음 15번. 방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 제외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한다. 오케이. 2번.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에 해당한다. 그래서 블라인드도 다 포함된다 그랬죠. 그죠? 자, 3번에 가보면 요거 아까도 나왔죠. 방염 성능 검사에 대한 거 위조 변조.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방염 성능 기준 범위는 탄화한 면적이 50cm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이다. 그죠?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인명구조기구로 야, 이 너무 기본적인 거다. 그죠? 인명구조기구에 뭐 있어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자, 구조대는 피난기구 종류죠. 그죠? 17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뭐 최근까지도 나왔죠. 주택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근데 아파트나 기숙사는 제외한. 맞습니까? 그래서 뭐를 설치한다? 여기다가는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유사한 소방시설 면적이, 이거 아까도 나왔었죠,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물미. 넘어갈게요. 정답 3번. 분말 소화기 내용 연수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그치 이런 문제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 20번. 특정 소방대상물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근생. 의원들은 다 근생이죠. 문화집회,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죠? 숙박시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실 게 유스 호스텔이 왠지 느낌상 숙박시설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얘는 숙박이 아니고 뭐다? 그렇지.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자, 18년 4월 7일 학과 특채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갔을 때 소방시설에 대한, 자 보십시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요거는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안 들어가요. 어디만 들어가요? 예방강화지구에만 들어가는 곳이죠. 특이한 거죠. 시도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목조건물 밀집, 석유공장. 그래서 제가 이게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다 그랬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랑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실 때 따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1번으로 답을 바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2번. 다음 중 본서 또는 소방대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자, 본서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그랬죠. 그럼 첫 번째 갔을 때 강제처분, 본서대, 피난명령, 본서대, 화재 관한 위험경보, 종사명령, 본서대. 자, 위험경보는 누가 해요? 본서가 하죠, 본서. 맞죠, 여러분들? 자, 3번. 국고보조 대상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우리가 차, 헬정, 통, 전방, 그죠? 아까도 제가 아까 쭉 적어드렸었지만 전기나 기계설비 구입 및 설치에는 따로 국고보조 대상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 4번.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자, 요거 기본법에 가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소방청장이 5년마다 전년도 몇 월까지? 10월 31일까지. 맞습니까? 자, 세부계획은 시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계획이나 또는 세부계획에 대한 게 어디에 나와 있다? 기본법에. 맞습니까? 자, 이거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으로 가져가셔야죠. 5번.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권자는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설치합니까? 청, 본, 서. 그죠? 오랜만에 나왔네요. 종합상황실. 그죠? 6번. 생활안전활동이 아닌 것은 동물이나 벌, 끼임, 고립, 단수시 물공급, 단전사고 시 전원, 조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생활안전활동에 가보면 동물벌 있었거든요. 끼임, 고립 있었습니다. 단전사고 시 전원 있었죠. 자, 근데 단수시 물공급은 따로 아예 안전활동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다음 7번. 안전교육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안전교육사는, 자, 이게 업무죠. 기본 업무. 그죠?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번. 여러분들 2급 응급구조사인데 2년 아니죠. 몇 년이었어요? 이게 다 3년이었죠. 3년. 그죠? 그리고 1차 시험 과목은 학계론, 9급 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교육학개론 중 3과목으로 하며 2차 시험 과목은 국민안전교육 실무다. 그래서 제가 과목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보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8번입니다. 다음 중 이웃하는 시도 간의 상호 응원협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럼 소방본부장 서장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긴급할 때 이웃한 본서에게 응원 요청을 할 수 있다. 2번 소방 업무에 응원을 요청받은 본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되죠. 맞습니까? 3번 소방 업무에 거기 가보면 3번이죠. 소방 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본서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제대로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도 잘 들어가 있고 시도지사는 소방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조례가 아니고 뭘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9번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소방용품이 아닌 것은 맞습니까? 그럼 여기 갔을 때 자 소화설비 구성하는 자동소화장치 경보성비에 가스 누설 경보기 누전 경보기 그리고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방염제 그리고 소화약제도 들어가요. 근데 소화약제도 들어가는데 가스계 소화약제만 저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고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피난유도선 여러분들 이게 피난구조설비 쪽에 가보면 유도선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품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체크해 드렸었어요.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소방용품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우리가 시행령 쪽에 갔을 때 시설법 별표에 가보면 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용인원 계산 문제네요. 종사자가 3명인 숙박시설이랍니다. 그죠? 그리고 침대수가 보세요. 2인용이 90개, 1인용이 20개래요. 맞죠? 그러면 요게 203명 더했을 때. 맞습니까?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두 번째, 3명이 근무한대요. 근데 이번에는 바닥 면적이 600이라네요. 온돌이죠. 그죠? 203명. 그치? 맞죠, 여러분들? 자, 3번. 강의실입니다, 지금. 어디라고 여러분들? 강의실. 그럼 강의실 같은 경우는 강교상실 휴라고 해가지고 요 400을 1정구로 나눠주는 거지. 맞나요? 1정구로 나눴을 때 요게 210.5명이 나와요. 근데 이거 반올림해야죠. 맞죠? 자, 그리고 운동시설이래요. 그럼 강문운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900을 4.6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자,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시면 196명이 나와요. 예고르라 그랬죠? 정답 몇 번? 4번. 다음 11번. 다음 중 특수과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갔을 때 특수과연물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는 표지 설치해야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가보면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200제곱 이하가 아니죠. 이게 얼마 제곱 이하야, 여러분들? 50제곱 이하죠.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고 발전용 제외. 지금 다 발전용 제외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얘는 삭제됐습니다. 이 기준은. 그냥 지워주시고 이 보기 보지 마십시오. 현재는 그래서 실내 저장이나 실외 저장했을 때 그 거리만 남아있고 그냥 품명별로 구분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요 쌓는 부분과 쌓는 부분 사이의 바닥 면적이 예전에는 1m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요 보기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성능이주 설계 또 나왔네요. 아파트 몇 메타야? 120m. 아이 뭐야 200m. 그죠? 아파트니까요. 잘못됐죠.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관광호텔. 오케이. 그리고 영화상영관 몇 개? 10개. 철공 3만. 그럼 해야 되는 거 몇 번? 2번. 됐나요? 다음 방염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자, 영화상영 자 보세요. 제가 이 의자나 소파를
섬이나 합성수지리로 되어 있는 애면 우리가 방염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영화 상영관은 우리가 따로 들어가지 않았었죠. 뭐 약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이런 곳에 들어가는 소파 의자인데 거기에 섬유류나 합성수지 이런 말은 있었지만, 그죠?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골프 스크린 들어가 있었죠.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카펫이나 두께 2mm 미만 벽지류. 근데 종이벽지 제외.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이나 뭐 블라인드 다 들어갔었죠. 다 들어갔었죠. 그죠? 자, 14번. 소방활동구역 출입자가 가장 아닌 것은, 아닌 거 찾은 거야, 여러분들. 수사 업무 종사, 보도 업무 종사, 의사, 간호사, 그 밖에 구조구급 업무 종수, 그죠? 종사. 소방활동구역 왜 들어와, 이 사람이? 인접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치? 말도 안 되는 거지. 15번. 다음 200제곱 미만의 노유자 시설 중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시설로서 옳은 것은, 자, 이 공동주택에 설치가 된다 또는 단독주택에 설치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서 대부분 다 어떻게 되더라? 지워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복지시설. 노인 쪽에 관련된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더라도 제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정답 몇 번 그래서 4번이다.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근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셨죠?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6번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시의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1번 본선은 특정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대상물 전체에 증축 당시 법을 적용한다. 전체에 적용하죠. 그죠? 다만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완벽하게 구획되어 있으면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 설치에 관한 대통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죠. 본선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용도 변경이 됐대요. 그럼 전체에 대해서 용도 변경 당시에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셨죠? 자, 용도 변경으로 천장, 바닥,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멸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에 특정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 변경 전에 설치되던 소방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연물의 양이 줄어든다, 오히려 더 안전해지면 굳이 용도 변경 후에 소방시설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이것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다음 중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제외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탐상살. 그죠? 탐상살. 그럼 탐상살이니까 지금 딱 봐도 여러분들 그리고 연살이 들어갔잖아요. 끝난 거죠, 이거는. 그죠? 자, 그리고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중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를 모두 설치해야 되는 대상물로 옳은 것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끝났네요. 그쵸? 5층 이상인 병원에는 인공소생기 제외죠. 이런 곳에는 우리가 뭐 설치한다? 공기호흡기 설치한다. 그죠? 19번. 둘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뭔가로 연결되어 있으면, 맞죠? 뭐 내화 구조가 아닌 연결 통로라던가 컨베이어 플랜트, 방화 셔터나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 그죠? 근데 벽이 없는 구조일 때 이게 몇 메타 이하일 때만이야, 여러분들? 6m 이하일 때만이죠. 그죠? 20번.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으로서 틀린 거. 그냥 위험 작업. 틀린 거 찾으라는 거예요. 행안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행안부령이 정하는 게 아니고 고시는 다 누가 정한다? 청장. 그죠? 청장. 정답 몇 번? 1번. 나머지는 제대로 다 들어가 있죠.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법이 문제를 지금 다 풀어봤습니다. 빠르게. 그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답 해설 잘 보시면서 요게 이제 오류가 좀 있어요. 오타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리 다 해서 여러분들 정오표를 올려드릴게요. 아셨죠? 정오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조금 보시고. 자, 그래서 이 법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그냥 바로 예를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뒤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빵꾸 특강. 맞습니까? 그래서 빵꾸 특강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빵꾸 특강을 내가 이제 얘기했었죠. 우리 12월까지 조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12월까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1월부터는 이제 어디로? 레벨 2 동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레벨 1 모의고사는 제가 그냥 주별로 드릴게요. 아셨죠? 주별로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책 구입하신 분들은 메일 주소가 아니고 제가 카페에다 올리죠. 그죠? 카페에다가 다 올리니까 여러분들 레벨 1 모의고사 책 구입하신 분들은 그냥 가셔서 매주 다운받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점수 한번 또 체크해 보시고 아셨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저하고 같이 맞춰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법은 끝났고 학도 아마 다음 주면 끝날 거예요. 학도 그럼 뒤에 있는 어디? 빵꾸노트. 아셨죠? 빵꾸노트로 가서 제가 이제 좀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앞에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이게 문항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리는 문제, 매주 나눠드리는 문제랑 다 해서 그래도 요게 이제 못해도 몇백 문제는 될 거예요. 몇백 문제 될 거니까. 그리고 또 12월에 제가 레벨 1 모의고사 회차별로 계속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계속적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레벨 1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설을 따로 안 할 생각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기출에 대한 변형이기 때문에 뭐 보시다가 이제 뭐 내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거는 제가 지금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혹시나 이제 뭐 빠르게 체크할 수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1월에 있을 그 내년 시험을 대비한 동영 모의고사를 가기 전에 빵꾸 한번 하고 레벨 1 모의고사로 다시 한번 기출 체크하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레벨 2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